60살 과부의 통장에 갑자기 1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30살 재벌 이세와 보낸 하룻밤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겠다. 대신 자신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23년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60살 여자. 그녀 앞에 펼쳐진 황금빛 유혹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은서라는 60살의 여자입니다. 은서 씨는 37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23년을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딸 지우는 38, 결혼해서 애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가사 도우미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18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냉장고엔 라면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허리와 무릎은 매일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은서 씨에게 일을 멈추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에서 청소 일을 마친 은서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건물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 씨가 돌아보니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 벽을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은서 씨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남자는 인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 씨는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야 할까, 도와줘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나.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은서 씨였습니다. 결국 은서 씨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남자는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돼. 집에. 은서 씨가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남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은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은서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명함을 비춰보니 강민재라는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전무이사. 그리고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근처 고급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은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노숙자나 나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남자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60살의 늙은 몸으로 30살 남자를 부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키가 180cm는 됐고 몸무게도 80kg은 나가 보였습니다. 은서 씨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10분을 걸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은서 씨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카드키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은서 씨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은서 씨는 남자를 침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침대에 남자를 눕혔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은서 씨는 남자의 구두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숙취 해소에 물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마친 은서 씨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서 씨가 돌아보니 남자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집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한은서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봐서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하지만 남자는 은서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택시비라도 드려야죠. 남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은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이라니. 은서 씨에게 1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사흘치 일당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린 건데 돈까지 받을 순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밤늦은 시간에 저를 집까지 모셔다 주셨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에요. 남자는 은서 씨의 손에 수표를 쥐어줬습니다. 은서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자가 워낙 강하게 고집하자 결국 받았습니다. 은서 씨가 나가려고 하자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은서 씨는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 한 잔만 더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서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60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40대 후반으로 보여요. 은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60이 맞아요. 남자는 은서 씨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서 씨는 불편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하지만 남자는 다시 은서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갑자기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은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대가는 제대로 드릴게요. 은서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은서 씨는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남자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은서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밤만 저랑 같이 있어 주시면 1,000만 원 드릴게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요. 은서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반년치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23년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남자는 은서 씨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 은서 씨는 다시 멈췄습니다. 5,000만 원이요?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5,000만 원 드릴게요. 지금 당장 통장으로 이체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은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2년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너무 외롭거든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은 다 저한테 접근할 때 계산을 해요. 제 재산을 노리거나 제 지위를 노려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은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60살의 늙은 몸으로 언제까지 청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망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서 씨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5,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 드릴게요.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은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장 번호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은서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5,000만 원. 은서 씨는 휴대폰 화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남자가 은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은서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아버린 이상 거절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서 씨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30살이나 어린 남자와. 그날 밤 은서 씨는 자신이 누군지도 잊은 채의 남자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0살의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여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은서 씨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려고요. 이제 끝났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은서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침대에서 일어나 은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랑 계약하시는 거 어때요? 은서 씨는 물었습니다. 계약이요? 무슨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 정부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드릴게요. 대신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밤에요. 은서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돼요?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대한물산 회장이거든요. 저는 전무이사이고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는 제 용돈에서 나가요. 은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벌 2세였던 것입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아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다른 여자들처럼 결혼하자, 명품 가방 사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편해요. 은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니. 1년이면 6억 원이었습니다. 은서 씨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60살 과부가 30살 재벌 2세의 정부가 된다니.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어젯밤은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민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안 돼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할 순 없죠. 하지만 제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민재는 명함을 은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은서 씨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서 씨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서 씨는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서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제안. 한 달에 5천만 원. 1년이면 6억 원. 2년이면 12억 원. 은서 씨는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2년만 민재를 만나주면 12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딸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은서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30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은서 씨는 죽은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이 은서 씨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더 아파졌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은서 씨는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서 씨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을 쉬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있긴 했지만
그 돈은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 씨는 민재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한 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은서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은서 씨,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은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은서 씨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2년만 하는 거예요. 2년 후에는 깨끗이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특히 제 딸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민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2년만 하고 비밀로 하죠.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까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민재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네. 토요일에 만나요. 챕터 3 황금빛 삶의 시작. 토요일 저녁 은서 씨는 민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민재는 은서 씨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5천만 원을 은서 씨의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은서 씨의 통장 잔액은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날 밤도 은서 씨와 민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 밤만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은서 씨를 배려했고 은서 씨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재는 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새벽에 가야 해요.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민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은서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새벽 2시 은서 씨는 민재의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 씨는 딸 지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은서 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뭐 사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오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은서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있으니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살 수 있겠다고. 일요일, 은서 씨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손주들한테 줄 옷과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딸 지우한테 줄 화장품도 샀습니다. 모두 합쳐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를 긁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은서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사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주들은 좋아하며 선물을 뜯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오셨어요? 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돈 괜찮으세요?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일이 잘 돼서 돈을 좀 모았어. 걱정 마. 지우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걱정됐거든요. 은서 씨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민재 덕분이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서 씨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딸아이랑 손주들을 만났어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줬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잠시 후 민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서 씨가 행복하시니 저도 기뻐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달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은서 씨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무릎을 핑계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은서 씨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점심은 좋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니며 요가를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딸 지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세요? 일은 안 하세요? 은서 씨는 둘러댔습니다. 무릎 다쳐서 잠깐 쉬고 있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고 있어. 걱정 마.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모았다고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좀 모았어. 지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와의 관계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위한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민재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민재는 은서 씨를 잘 대해줬고 존중해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재가 은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저녁 먹을까요? 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는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은서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가요. 민재는 고급차를 몰고 은서 씨를 데리고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고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는 와인을 주문했고 은서 씨는 처음 먹어보는 요리들을 맛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저랑 있을 때 편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훨씬 편해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좋으세요? 은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도 좋아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은서 씨가 정말 좋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은서 씨를 드라이브에 데리고 갔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며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은서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60살의 내가 30살 재벌 이세와 데이트를 하다니. 그날 밤 민재의 집으로 돌아와서 둘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뭔가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한 건가? 챕터 4 들키는 비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습니다.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2개 있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딸 지우는 어머니가 이사를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은서 씨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었어. 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 고급 브랜드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장품들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옷들은 뭐예요?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요. 은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세일할 때 샀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옷에 관심 있으셨어요? 은서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사봤어.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지우는 남편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즘 좀 이상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은 있고 비싼 옷도 사시고 전세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셨어. 뭔가 석연치 않아.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으신가 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우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관리실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서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어머니가 집에 없다니.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은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가 다그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은서 씨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친구 만나느라 전화를 못 봤어. 지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친구를 만나요? 은서 씨는 변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다음 날, 지우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일도 안 하시는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서 씨는 당황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무슨 소리야? 지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지난주부터 엄마를 미행했어요. 은서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나오시고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들킨 것입니다. 지우는 계속 다그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남자라도 만나는 거예요? 은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남자를 만나셨어요? 60살에 은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은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살이야. 지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살이요? 엄마보다 30살이나 어린 남자를요? 정신 나가셨어요? 은서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60살에 청소 일을 하면서 무릎도 다치고 몸도 망가졌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 그러던 차에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돈을 준다고 했어. 지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서 씨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재와의 만남 계약 정부 한 달에 5천만 원.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젊은 남자의 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니. 지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은서 씨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남자 만나는 거 끊으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2년 계약이야. 아직 1년 반이 남았어. 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약이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 이미 3억을 받았어. 그 돈으로 전세금도 냈고 생활비도 썼어. 지금 그만두면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지우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너무 깊이 빠진 것입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1년 반만 더 하시고 꼭 끊으세요. 약속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챕터 5 사랑인가 거래인가. 딸에게 들킨 후 은서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민재를 만났고 매달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6억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를 만나는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으면 편했고 즐거웠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었고 민재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재가 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를 좋아하세요? 은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민재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민재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재는 은서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서 씨를 사랑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은서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은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나는 60이고 당신은 30이에요. 30살이나 차이 나요. 게다가 우리는 계약 관계예요.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돈을 드리는 건 은서 씨가 편하게 살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은서 씨가 원하시면 지금 당장 계약을 끝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은서 씨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은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둘의 관계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컸고 신분 차이도 컸습니다. 민재는 재벌 2세이고 은서 씨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1년 반 후에 계약이 끝나면 우리 헤어져야 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민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다른 여자는 싫어요. 은서 씨가 좋아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는 은서 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은서 씨, 저랑 같이 살아요. 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은서 씨 명의로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혼자 산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은서 씨 딸부는 제가 설득할게요. 은서 씨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났을 때 민재의 부모님이 민재에게 선을 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31살,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고 적당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의 강요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엉망으로 행동해서 선을 망쳤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너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냐? 민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여자 없어요.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시켜 민재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토요일, 민재가 은서 씨를 만나러 가는 걸 비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의 아버지는 은서 씨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61살의 과부, 2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웠고, 가난하게 살다가 1년 전부터 갑자기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민재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난다는 것. 민재의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불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61살 할머니랑 놀아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민재의 아버지는 민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정신이 있는 거냐?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서 씨를 사랑해요. 민재의 아버지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 30살이나 많은 할머니를? 너 정말 미친 거구나. 민재의 아버지는 민재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랑 끝내라. 안 그러면 너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유산도 한 푼 안 준다. 민재는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은서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민재의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은서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챕터 6 재벌 회장의 협박. 어느 화요일 오후 은서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 씨가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은서 씨 맞으십니까?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한물산 회장 강태산입니다. 민재 아버지죠. 은서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라니. 강태산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서 씨도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은서 씨, 당신이 우리 민재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61살 과부가 31살 청년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서 씨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에 2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신 민재를 떠나주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억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6억을 받았죠. 거기에 2억을 더하면 8억입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은서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8억이면 정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망설였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은서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과 민재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30살이고 신분 차이도 엄청나요. 설마 민재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겠죠.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미 1년 5개월 동안 6억을 벌었잖아요. 여기에 2억을 더 받고 깨끗이 정리하세요. 은서 씨는 고민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말도 맞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끝나야 했습니다. 어차피 5개월 후면 2년 계약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와 헤어지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2억을 받는 대신 민재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은서 씨는 각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수표를 꺼내 은서 씨에게 건넸습니다. 2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은서 씨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각서를 어기고 민재를 다시 만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모든 돈을 돌려받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나가고 나서 은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민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각서에 서명했고 2억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재는 은서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 씨, 보고 싶었어요. 은서 씨는 민재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은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은서 씨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재 아버지가 찾아온 일, 2억을 받은 일, 각서에 서명한 일.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민재가 은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한테 말할게요. 하지만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각서에 서명했고 돈도 받았어요.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해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은 당신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은서 씨 아니면 싫어요. 은서 씨가 좋아요. 은서 씨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현실을 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의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새로운 삶의 시작. 민재와 헤어진 후 은서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딸 지우가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은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은서 씨는 딸 지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집을 사주고 싶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요? 엄마, 무슨 돈으로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이 살 집을 사주고 싶어.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 돈은 엄마가 쓰셔야 해요. 하지만 은서 씨는 고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충분해. 전세 아파트도 있고 생활비도 있어. 너희한테 집 하나 사주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국 지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은서 씨는 4억 원을 지우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우 가족은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은서 씨는 나머지 4억 원 중 1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은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가난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나머지 3억 원은 은서 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은서 씨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면 12년 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지금 61살, 74살까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고 노인정에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딸 지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민재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 씨는 62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은서 씨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은서 씨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은서 씨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은서예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매주 수채화 강좌에서 만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호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은서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은서 씨,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요? 인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서 씨가 좋아요. 은서 씨는 고민했습니다. 민재와의 이별 후 1년 동안 은서 씨는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호 씨는 민재와 달랐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신분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했습니다.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자기여요. 인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챕터 8 예상 밖의 반전. 인호 씨와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인호 씨는 은서 씨를 극진히 대해줬고, 은서 씨도 인호 씨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인호 씨가 은서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은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은서 씨는 망설였습니다. 63살의 재혼이라니. 하지만 인호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은서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딸 지우는 어머니의 재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늙어가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결혼 후 은서 씨와 인호 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의 전세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둘은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호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은서 씨는 인호 씨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집에서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물리치료도 함께 했습니다. 3개월 후, 인호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인호 씨는 은서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은서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서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 씨가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 씨, 민재는 2년 만에 은서 씨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민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오랜만이에요. 은서 씨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은서 씨가 보고 싶었어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요. 은서 씨는 난처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바로 그때 인호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은서 씨, 누구세요? 은서 씨는 인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민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은서 씨가 행복하시니 저도 다행이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은서 씨는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가 떠나고 나서 인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은서 씨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이에요. 인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 씨는 민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서 씨,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정말 놓을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은서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1년 후, 은서 씨는 우연히 신문에서 민재의 결혼 소식을 봤습니다. 민재는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신문 사진 속 민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은서 씨는 65살이 됐습니다. 인호 씨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도 가끔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은서 씨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60살에 만난 30살 청년, 그와의 관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딸에게 집도 사줄 수 있었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가 베란다로 나와 은서 씨를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호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은서 씨 덕분에. 그날 저녁, 은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은서 씨를 지금의 행복으로 이끌어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살 과부 한은서 씨의 순간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